문신, 한국어 자격증, 연락 두절, 페이스북 비공개, 잠자리 거부, 금전 요구 등. 결혼하고 나셨습니다. 첫날 밤 치르고 나서. 근데 그걸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줬어요?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건 친구가 돼 있어요? 페이스북 내가 알려다니까 자기 페이스북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부부 정PD입니다. 제가 얼마 전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울산에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울산 방문은 그리 유쾌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입니다. 어제 울산에 와가지고 하루 자고 제보자분께 가는 길입니다. 이분께 제보를 받았는데 도망을 간 베트남 아내분을 좀 찾아달라고. 일단은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분의 잘못은 없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피해자분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상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왔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집으로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사 버려가지고 여기 건너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저를 울산까지 불러낸 이 의뢰인. 이 의뢰인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요. 나이는 52세이고 늦은 나이에 결심하게 된 베트남 국제결혼. 근데 의뢰인에겐 조금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베트남에 갔다 와보신 경험 같은 게? 한 번 실패한 적이 2007년도 결혼해서 16년도 이혼해. 9년 동안. 예. 2007년에 이미 베트남 국제결혼 경력이 있었고요. 9년간의 결혼 생활 끝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노모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가요. 아가 말 배서 가져왔대요. 배서 2만원. 배서 내려오고 돈은 못 주고 사람을 쓸수 있습니다. 이까지요. 우리 싫다 사람 싫다 와서 또 그런 거 우리 사람이 안다. 돈을 봐야 돈 줘서 이랬어요. 그래서 한 20나리씩가 갖다 그 사람 안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먼저 그보다 사람이 나왔대. 집에 대다 보니까 그것도 둘이 잠자리 안 해요. 나한테 내 시그 TV 자고 다시 전화 받았나 나가 내 돈은 새벽에 나왔지 집에 자고 밤새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쳐놓고 구두거리 빨리 다시 처방을 놓고 내일 돈을 땡기요. 이혼을 하고 7년이 지난 다음 이 남성은 다시 한번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국제결혼을? 제가 인터넷에 국제결혼 정보회사 조회하다가 제 연락처를 남겼는데 담당 실장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이번에 이제 나 믿고 갔다 와라. 한 6개월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주 끈질긴 업체 대표의 전화와 설득 끝에 의뢰인은 결국 업체를 통해 다시 한번 베트남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항공 티켓을 예매해놨으니까 갔다 와라. 계약금 100만 원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행 갔다 오신 거 그리고 정말 존심 있으면은 그 현지에서 하셔도 됩니다. 100만 원 계약금 걸고 이제 계약한 날 그날 출국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현지에서 진행하시는 지사장께서 괜찮은 분 같다 말씀을 보고 여성분 집에 방문하니까 부모님도 교수 출신이고 삼층집에 잘 살더라고요. 차도 2대 있고 베트남에서 그 정도면 괜찮은 집안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저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허락하시고 저도 괜찮아서 그래 결혼했습니다. 베트남 엘리트 집안의 딸이라는 이 맞선 여성. 단 3일 만에 맞선을 본 여성과 결혼한 이 의뢰인은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의심도 없이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교수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차가 2대 있고 그건 확인해 보신 부분이 처갓집에 직접 방문해서 다 봤습니다. 부모님이 교수인 걸 확인을 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장인한테 교수 맞냐니까 교수 전기과 교수였다. 직접 눈으로 본 베트남 처갓집,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베트남 대학 교수 출신. 모든 것은 완벽했고요. 신부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성분은 이제 초혼인가요, 재혼인가요? 재혼입니다. 아기는 10살 딸이 하나. 10살짜리 아기가 있는 재혼 여성이다. 어차피 의뢰인은 이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신부의 이혼 경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맞서 보고 그날 이제 결혼을 합의하고 신부 이제 용돈 주고 쇼핑하고 다음날 웨딩 촬영하고 결혼식 바로 진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여성과 단 5일 만에 속성 결혼식을 올립니다.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너버린 의뢰인.
아내분이 그 문신이 되게 많아요. 그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첫날밤 치르고 나서 근데 그걸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줬어요?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하나도 못 받고 결혼을. 좀 현지에서 말씀도 그냥 한 거죠. 하지만 첫날 밤을 치른 직후 이 의뢰인은 신부의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학 교수 집안의 딸, 업체 지사장의 말을 굳게 믿었던 의뢰인에게 이 신부의 문신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도 못했죠. 당연히 교수 집안이고 엘리트 집안이니까 딸도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결혼식 다 하고 첫날 밤 치르고 나중에 몸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는데 이미 부모 허락도 다 받고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 지사장은요, 이 신부의 문신에 대한 그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너버린 이 의뢰인은 업체의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신랑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이 문신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하면 보통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신부들이. 근데 신부가 기숙사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수증이 있다대요. 이수증이 있다대요. 한국어학당 교육 이수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 신부의 한국어 자격증,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과정 이수증.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이수증이 있다는 것은요, 높은 확률로 이미 속성 결혼의 전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여성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당연하게 예측을 해보자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공부를 했다, 그리고 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땄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업체 사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업체 대표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뭐 기숙사는 입소는 안 시키대. 자기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신부가 기숙사에 있다가 며칠 안 돼서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업체의 대응 조치도 비상식적이었지만 제 의뢰인의 대응 역시 상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증을 핑계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은 이 신부, 그렇다면 의뢰인은 신부의 기숙사비를 다시 돌려받았을까요? 기숙사 환불은 2,800달러 같으면 한 400만 정도 되는데 이미 낸 거는 한 번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걸 한 번은 못 해준대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대표하고 서기도 그렇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제 의뢰인은 단 한 푼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이전시를 끼고 있는 이 속성 업체들은요, 절대 환불이란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원래 계약상 신부가 기숙사에 있고 신부 입국 갈 때까지 매달 300달러 신부한테 용돈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많이 보냈어요. 신부가 용돈을 많이 오고 있고 많이 보낼 때는 600달러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용돈을 왜 보내셨어요? 신부가 욕을 했어요. 신부가 돈을 달라고 한다고 넙죽넙죽 돈을 갖다 준 이 남성, 상식적으로요, 신부가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요, 이 남성은 기숙사에 입소도 하지 않고 한국어 공부도 하지 않는 이 신부에게 매달 400에서 600달러 가량 따박따박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인간 ATM이 따로 없죠. 신부한테 용돈을 주는 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왜 인정을 하냐면 신부가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 월급을 보존해주는 의미예요. 원래는 용돈을 주면서 생활비로 써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한국어가 있다면서 기숙사 입소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용돈을 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신 거예요. 보통 400달러에서 600달러 이렇게 막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쯤 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신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죠. 영상통화 같은 거는 해본 적 있으세요? 영상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영상통화를 하면은 잘 안 받아요. 10번 보내... 만약 10번 영상통화하면 한 3번 정도 받을 2번, 3번 받을까 말까. 페이스북 같은 건 친구가 돼 있어요. 페이스북 내가 알려다니까 자기 페이스북 안 한다 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 없다가 진짜. 자기는 페이스북 안 한대요. 제 영상 중에 포항 남편 보셨어요 혹시? 와이프분 페이스북은 친구 돼 있어요? 페이스북 없는 건 거짓말이라니까. 아시죠?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가족끼리 전화도 다 페이스북으로 하는데. 이 포항 남편의 아내였던 이 여성 역시 페이스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문신녀는 틱톡, 페이스북 계정이 막 3-4개씩 돼요 지금. 그리고 옷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없다, 나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 이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이죠. 페이스북을 안 한 여자는 없어요. 페이스북을 잘 사용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자기는 아예 안 한대요. 어차피 도망갈 결정을 했으니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에게 페이스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단 하나, 그거는 당신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여성의 기이한 행동, 이상 징후들은 의뢰인이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해 다시 입국했던 그날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6월 달에 입국했나요? 6월 23일 입국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베트남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혼인신고하러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침대 2개짜리 예약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왜 침대 2개를 대실하느냐. 아, 나는 자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신경 쓰이고, 그리고 코고는 사람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자니까 잠만큼은 따로 자자. 이런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해줬어요. 속성결혼의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돌변해버린 여자들. 그 속성결혼 찬양하는 사장들이 나와가 잠자리를 하고 나면 둘 사이가 끈끈해지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셨는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둘이 되셨네.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자고 싸웠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야. 침대 따로 자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무슨 소리냐. 나 이거 사장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취소하겠다고 전화하려는데 친구가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남편이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런 거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남편 소홀했다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막 안기더라고요. 뽀뽀하고 막 사진 찍고 나가서 영화 보러 가자. 좀 기분 풀어준다고 나가서 그냥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냥 무마돼버렸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어떻게 이 사기 여성들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신랑을 기만하고, 이거 무슨 대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업체 대표들의 변명,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신부 문제에 대해서 그 업체 사장이나 이쪽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카톡을 했어요, 사장한테. 신부가 잠자리도 안 하고 좀 의심스럽다. 그거는 남편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내한테 얘기합니까? 느끼면서 신부가 좀 의심스러운 게 많아서 재추진할까 생각했는데 또 한국에 오면 또 달라지겠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원래 성격이 저런가.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성격이 아니라 나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성의 문제는요, 수십 가지가 있었고요. 남성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뭐 물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2024년 6월 24일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 입국 첫날은 뭐 저하고 같이 거실에서 생활했어요. 이제 저녁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고기도 먹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이제 잠날 태어나니까 이게 신부가 문을 잠그고 화장실과 관련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입국 후 열흘 내내 안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생활을 했다는 이 베트남 아내. 짐가방도 풀지 않고 지내고 있던 거를 남편이 꺼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드레스룸이랑 화장실하고 여기서 빨래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 이 밖으로. 그럼 이 방에서만 거의 열흘 동안 계속 인터넷하고 채팅하고 뭐. 의뢰인은 답답해했고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향수병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외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뭐 베트남 식재료를 사러 다닌다거나 뭐 이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베트남 마트 근처에 있거든요. 저기 반미를 한번 만들어 달라 요청했거든요. 반미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같이 주무시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남편분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는 거실에 자죠. 거실 아니라 저 방, 끝에 방이요. 예. 의뢰인은 아내를 위해 많이 애를 썼고요. 열흘간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투부부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실에 나와서 나랑 같이 있자니까 있는 동안에도 계속 베트남은 자기 친구들하고 아니면 자기 딸하고 계속 화상 채팅한 그것만 하고 다시 안방에 대해서 문 잠그고 자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뭐 향수병도 있고 좀 한국에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했죠. 근데 저는 밖에 자고 그 다음날 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배달음식 시키고 그것만 좀 먹고 또 더 들어가고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또 몸이 또 안 좋아요. 몸이 또 약하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넘어갔어요. 병원비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프다고요. 자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하면 되도록이면 이게 신부가 외로울까봐 같이 나가자 해서 그냥 가서 쇼핑도 시켜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자기 사다는 데도 사주고 향수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때만 조금 기분이 풀렸다가 또 들어오면 또 들어가서 잠그고 우린 결혼했지 않느냐 부부지 않느냐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으면 이게 부부냐 기식도 못하고 잠자리는 생각도 못하고 이게 무슨 부부냐 그때 신부가 이런 말 하더라고 너도 나랑 살고 싶냐 자,
아내의 본심이 터져나온 이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요. 뒷일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한테 지치고 짜증난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문을 탁 닫고 들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퇴근하니까는 사라지고 없어요. 짐하고 전부 제가 사준 것까지 다 사가지고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전화기도 차단돼 있고. 이번엔 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올까? 내심 기대했던 노모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떼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 결혼 액자. 보면 이 사람은 그대로 뭐 괜찮다 싶고 근데 내 집하고 자사하지만 괜찮지 오게 못 사다고 이제 카프레이가 있는데 배심자들이요.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업체에서 이 여성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여성에 대한 서류는요, 그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남성에게 제공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 의뢰인이 주장했던 여성의 기숙사 퇴소 및 환불 불가에 대한 남편의 주장 역시 이 업체의 블로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이 남편이 주장하는 부분과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업체 블로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영상 건에 대한 업체의 해명입니다. 여성과 결혼 후 신랑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신부는 기숙사에 입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기숙사에서 일주일 정도를 생활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기숙사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신부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니 뜬금없이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신부는 한국어 이수증이 있으니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 신부를 야단치지 말고 본인이 책임질 것이니 집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카톡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부가 기숙사의 다른 신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말을 거칠게 하여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핑계입니다. 집에 보낼까요? 왜 그런 핑계를 대죠? 그냥 집에 가서 할게. 알아서 관리하세요. 진짜 피곤하네요. 기숙사에 신부 30명 정도 있는데 다른 신부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이러면 기숙사 분위기도 다 깨지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신부가 기숙사 생활 안 하니 기숙사 비용 2,800달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 비용과 한국어 비용은 모두 개인 행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매뉴얼 상황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공제는 할 수 없다고 종결을 했다. 근데 이 블로그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은 여자가 한국어가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 안 해도 된다,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부분은 없고요. 여성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해달라, 그 내용이 카톡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카톡 공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뭐 통화 녹음, 녹취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업체의 주장 역시 단순히 주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공개했다고 해서 단순히 이 남성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치 연락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피해 남성과의 인터뷰 이후 이 업체에 직접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유튜버 투부부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대표님이랑 연락을 하려면 어디로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무슨 일로 그랬어? 아, 서준 씨 때문에요. 실수가 왜요? 이 와이프분이 도망을 갔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사실관계 때문에 확인을 할 게 있어가지고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유튜버라고요? 네네. 근데 유튜버가 왜 실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국제결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버인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게 있어가지고. 아,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알고 계신 부분이 다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씨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의 반박 의견을 제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서류를 만들지 않고 저희 베트남에 가서 맞선을 봤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씨가 그래요? 네. 아니, 서류를 안 받고 갈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가던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 검증을 하고 준비하고 그 서류는 다 있으니까 네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분은 되게 웃기네. 왜 유튜브 그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성분이 일단 가출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서류 같은 거 다 하고서 갔지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서류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왜 요청? 잠시만, 저기요. 네네. 제가 관광사에 좀 잠깐 왔는데 네. 그래서 통화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일단 그럼 서류 서류, 하면 안 될까요? 예, 서류를 다 구비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네. 유튜버가 왜 연락을 했냐며 의아해하던 이 담당자, 블로그에 써져 있는 이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 업체와 피해 남편이 더 많은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분명히 업체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요, 해명 요청을 드렸다는 점을 확실히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약 2주 동안 수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댓글로 달린 제보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직접 제보 메일로 연락을 준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님 나 저 여자 알아요. 저도 저 여자 집에서 밥까지 먹고 소개받았던 여자입니다. 저 여자 진짜 예쁘다고 해서 봤었는데 배꼽에 문신이고 온몸에 BTS 문신이.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왠지 찝찝했어. 그리고 그 결혼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헐, 작년에 미프에서 알게 됐고 카톡으로 몇 달 연락한 여자네요. 갑자기 나한테 아파트 뷰가 어떤지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더니 소름 돋네요. 저에게는 집이 가난하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야외에서 옷을 팔고 있다고 한 것까지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쯤 울산으로 간다 하고 울산 집 동영상도 보내더군요. 카톡에 동영상이 아직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네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처음부터 목적이었어요. 헬로톡으로 알게 됐고 한국 가기 전에 한국 가서 바로 도망칠 거라고 했고 남편은 재혼이고 자기를 속였다고 했고 뭐 그래요. 한국 가자마자 도망칠 거라고 했어요. 이 여성분 병영의 베트남 노래방에서 봤는데요. 3일 전에 혹시 도움될까 해서 댓글 남겨요. 안녕하세요. 금요일날 일 마치고 친구랑 1차 먹고 2차로 병영시장 새마을금고 5층인가 6층에 노래방에 갔어요. 닉네임이 소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번역기로 여기 일하러 온 거냐 하니 맞다고 3개월 뒤에 귀국한다고 하던데요. 유튜브 보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거기 계속 있냐고 하니 3군데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고정은 아닌 듯 합니다. 병영 쪽에 한번 가보시죠. 도움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보자면 계획적으로 왔다, 그리고 노래방. 결국 이 여성 역시 집을 나간 다음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결혼을 위장해 한국에 입국을 시킨 뒤 노래방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베트남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마 전 제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모든 의혹들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 매니저 겸 웨이터로 일했었는데 제일 인기 많던 애랑 만났고 같이 살았었음. 2차도 안 나가는데 한 달에 1,300에서 1,500만원 벌었음. TV 들어올 때는요, 적게는 1, 20만원, 많게는 1, 200씩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너 있는 척 해주면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흑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는 돈이랑 팁까지 합하면 한 달에 2천만원 이상 벌었다고 하네요. 최고로 많이 찍었던 달에는 2,500만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일하는 애들이 하루에 2차까지 나간다고 생각해봐라. 아가씨마다 가게마다 2차 가격은 다른데 이렇게 2차까지 나가면 진짜 많이 벌 경우에는 3, 4천만원도 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듯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위장 결혼이든 뭐든 해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 베트남 여자도 나쁜 거지만 이런 노래방에서 이 여자들에게 돈을 쓰는 한국 호구들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못해도 한 달에 500에서 1,000만원, 잘 벌면 3, 4천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이 여성들. 결혼한 남편이 그 어떤 제안을 이 여성들에게 하더라도 이 여자들의 가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여성이 잠적을 해서 더 이상 어떤 제보도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던 그때 가장 최근까지 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는 한 남성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다른 메일에서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요, 목포에서 잘 지내요? 괜찮아요.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한테 다시 갈 생각 없잖아요. 그 변태적이고 나쁜 놈,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돌아가느니 차라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으로 돌아오세요. 제 남자친구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남자친구는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챙겨준다. 이게 8월 27일 상황입니다. 한국의 비자 기간만큼 있다가 오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불법이 되더라도요. 8월 29일, 8월 30일. 이 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보자에게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넉 달 전부터 연락을 했었고 한국에 가면 바로 도망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여자가 헬로톡을 삭제한 건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화할 때 위치 정보로는 경주 쪽 같았다. 헬로톡이라는 어플은 대화 상대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위치가 특정되기 때문에 어플을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딸이 있었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없었고 이 남자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미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고요. 현재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딘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 이 여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에 대한 댓글들을 읽어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대학 교수의 집안 딸, 엘리트 집안 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택했으며 굳이 왜 한국 노래방을 전전하는 걸까? 한 가지의 의구심, 그리고 저는 이 미심쩍은 그녀의 가정사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베트남행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베트남 고향집, 엘리트 집안이라는 그녀의 집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 몇 길 뭐 딱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못 찾아야 돼. 이거 양은 해. 파란색? 양은? 베트남 다 놀러 오는데 난 뭐하러 오는 거야 진짜. 딴 사람들은 베트남에 여행 오고 결혼하러 오고 놀러 오고 조사하면 다 나와. lao động à? 그냥 비싼 거 이거나. 두 개 한 집 아니고 여기 파란 집만 한 집. 이 갈색 집은 또 딴 집이에요. 그런데 집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부부 정PD입니다. 커뮤니티 탭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급하게 하이퍼용으로 날라왔고요, 하이즈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즈영까지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울산 문신역 요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 신랑한테 계속 이거 맞냐, 이상하다 얘기를 했던 게 교수 집안의 엘리트 집안의 딸이다. 여성분 집에 방문하니까 부모님도 교수 출신이고 엄청 집에 잘 살더라고요. 차도 2대 있고 베트남에서 그 정도면 괜찮은 집안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저도 선택했어요. 베트남 엘리트 집안의 딸이라는 이 맞선 여성, 단 3일 만에 맞선을 본 여성과 결혼한 이 의뢰인은 뭐 교수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차가 2대 있고 그건 확인해 보신 부분이 처갓집에 직접 방문해서 다 봤습니다. 부모님이 교수인 걸 확인을 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장인한테 교수 맞냐니까 교수 전기과 교수였다. 요 얘기 여러분들도 다 안 믿으셨잖아요. 그 믿을 사람이 거의 없지. 자, 여기 보시면요, 제 영상에 있는 댓글로도 대체 왜 교수 집안, 엘리트 집안의 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 엘리트 집을 가볼게요. 약간 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모 대행이다, 가족 대행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일단 그 부분이 의혹이 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가면 나오겠죠, 그 집이 진짜 집이었는지. 그 주소대로 가가지고 그 집을 찾으면 진짜 차가 2대 있고 넓고 그 광활하고 멋진 집이 나올지 한번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 집에 있는 딸이 맞는지 왜 도망을 갔는지까지도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과연 하이정성의 지링시에서 이 여성의 친정집을 찾고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이정성에는요, 하이정시와 지링시 이렇게 2개의 TP가 있습니다. 이 울산 문신녀는요, 지링시의 친정집이 있다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고 넓은 지링시에서 어떻게 이 여성의 집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주소가 매우 부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지금 주소가 몇 길 뭐 딱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위치가 정확히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차 2대가 있었어. 길 밖에 잠깐만 카니발이 서 있네, 길 밖에. 이쪽 때문에. Có Thái học không? Thái học nó chia là 3 khu. 가야 돼요. 좀 더 가야 돼요? 그러면 하이바까지 가야 되는구나. 3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1가, 2가, 3가까지 가면 됩니다. 아니, 사람들은 베트남 다 놀러 오는데 난 뭐하러 오는 거야 진짜. 딴 사람들은 베트남에 여행 오고 결혼하러 오고 놀러 오고 일하러 오고, 나도 일하러 온 건가? 조사하러 다니고. 조사하러 왔지.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오빠, 여기야? Đây, Thái học 3, đường Thái học 3. 근데 여기서 어떤 집인지 Ai 모르는 tao 거잖아 người Thái 우리가. học 3 này. 말 그대로 종로에서 김서방 찾기, 심지어 이 근방이 모두 타이오파, 한국으로 치면 세종로 12번 길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소가 딱 길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잣집 느낌이 없나? 쇠창살 같은 게 여기, 요 동네가 좀 잘 사는 동네 같은데? 여기 잘 산다.
그죠? 집들이 좀 으리으리하다. 이 동네가. 저 차 같은데 비오스?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못 찾아야 돼. 이거 양은해. 파란색 양은 쪽에 양철 있고 집이 엄청 좋은 집은 아니야. 양철이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동네가 너무 커서 도가 완전 특정되지 않으니까 뭐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려 30분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여성의 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일단 동네가 너무 넓기도 했고요. 골목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앉아서 맥주 마시면 되잖아. 카메라를 챙겨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게로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정말 어색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맥주 드실 거예요? 맥주 하나 시켜줘요. Nhà mình có bia tươi không hả cô? Cái này là... Vâng, vâng. Cho em xin đĩa là...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아는지. Dạ, bố là một kìa. Trùng một Thái Lan. Bạn ấy địa chỉ thì bạn cho em là ở số 3 Thái Học. Thái Học 3. Ở đây là Thái Học 3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phải có số nhà với giấy tiền được chứ. Bạn chỉ cho em là Thái Học 3 chứ bạn không có cho số nhà. Bạn ấy tên là Phương Anh và sinh năm 91 đấy này. Thế thì nhỏ tuổi quá này. Em có hình ạ. Phương Anh ạ. Bố sinh năm 91 thì xin là hỏi. Bố làm thầy giáo sư làm thầy giáo ạ. Sinh năm 91 trẻ con thì mình biết sao được. Bố là làm giáo viên ạ. Bố là viên sinh năm 91, đang ở bên Hàn hay là đang ở đâu? Bên Hàn, bạn ấy đang ở hiện tại là đang ở bên Hàn ạ. Đi chắc là được tầm nửa tháng, nửa năm rồi đấy ạ. 하지만 이 여성의 사진은 알아보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Để cho sáng màn hình lên. Rồi vậy là trước anh sang bên Hàn đi lao động à? Nhà phía trên này luôn ạ? Vâng. 이 여성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 아버지 교수님이라는데 맞는지 한번 물어봐. Ngày nào bác cũng đi tập thể dục ở đây luôn. Nhà ngay đầu đoạn này đi lên tí thôi. Dạ thế, ngay đoạn trên dốc này ạ? Ngay là trên đỉnh dốc, còn nghe đây là trên nhà. 심지어 이 집 위치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Cái tường của cái nhà vàng kia là đi lên là đấy là người ta gọi là khu Likuzi. Vâng. Thì ở đấy thì là nhà nó ngay cái chỗ theo đoạn đường là cùng một cái bên tay phải này luôn là cô. Vâng vâng. Chú đây có phải là chú ấy làm thầy giáo hay giáo viên gì không ạ cô? Không để ý tại vì là giáo viên thì ở đây nó nhiều, thầy giáo đó từ trường thầy giáo dạy các trường này, hoặc là thầy giáo dạy cơ điện này, cơ giới này nó đủ ấy. Ở trong khu này là công nhân viên chức là nhiều lắm ạ? Không phải, ở đây nó nhiều kiểu là các trường, nó nhiều trường lắm. Đây là trường giáo viên như là trường đại học, như là trường đại học cơ điện đi nhá. Vâng. Trường cơ giới đi nhá. Vâng. Công ty rồi là trường những cái trường bổ túc về cấp 3 các thứ. Vâng. Nên là nó 여기는 근처에 학교이나 대학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교수인지. 교수인지는 몰라. 네. Em cảm ơn anh ạ. Dạ thôi. 뜻밖의 수학. 진짜 아버지인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의 집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집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저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집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집 그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여기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옆에 파란색 양철이 있고 동일하고요, 문 앞에 이게 뾰족하게 생긴 게 저기 똑같이 있고, 일단 이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층 반짜리인데 차가 있습니다. 여기 그 차가 맞는 것 같아. 토요타 요거 뾰족한 거. 그 다음에 요 옆에 양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요거 등이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그 옆집이 더 좋은데? 제가 집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보내준 사진이랑 매칭해보면 딱 맞거든요? 이 집 맞네요. 맞아요? 옆집들이 더 좋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그 집은? 네, 지금 도착해서 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찾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엘리트 집안의 집이 뭔가 좀 허름한 느낌이에요. 여기 뭐 벤츠집도 있고
그 옆집도 있고 훨씬 부잣집인데 그 옆에 제일 허름한 집이 엘리트 집, 교수님 집이라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 여성의 집을 찾아간 다음 내부를 확인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요, 저는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교수님 집안 딸이라는데 그렇게 문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찾아는 왔습니다. 두 개 한 집 아니고 여기 파란 집만 한 집, 이 갈색 집은 또 딴 집이에요. 나쁜 짓 할 생각이 있다, 근데 결혼을 하러 왔다, 그러면 각오는 해라. 얼굴 내가 다 깔 거야. 그리고 너네 가족들 얼굴까지 다 깔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잠시 동네를 둘러보던 저희는 다시 이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 집 안에 이 여성의 가족들이 진짜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와 인터뷰를 해줄까요? 통역과 저는 긴장한 채로 집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Cô ơi, chú ơi, chú ơi, cháu tới tìm Phương Anh không biết chú là bố của Phương Anh đúng không ạ? Đúng rồi, vào đây. Dạ vâng. Vâng, cháu tới tìm Phương Anh và đây là bạn của chồng Phương Anh. Tại anh ấy có nhờ là anh không có liên lạc được với Phương Anh, là nhờ qua đây hỏi thăm mình một chút, không biết là gia đình mình có liên lạc được với Phương Anh không ạ? Từ khi mà nó sang thì được vài lần liên lạc, xong bây giờ thì không liên lạc với nó nữa. Thì bạn sang là không có liên lạc về với gia đình nữa hả chú? Tại vì là chồng Phương Anh cũng không có liên lạc được với Phương Anh ấy, nên là rất là lo và muốn. Không biết là ấy thế nào. Có nhờ cháu là về đây hỏi thăm, là không biết là gia đình có liên lạc được với Phương Anh không ạ? 남편이 어디 갔는지 너무 찾고 싶어 한다고. Thế thì đây ở nhà cô chú cũng rất là đang nóng lòng cái chỗ đấy, mà không biết là nó bây giờ nó ở chỗ nào. Vâng. Nó không nói. Đấy, được liên lạc vài lần thì nó không thấy, lâu không thấy liên lạc nữa.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Lần gần nhất chú không liên lạc, nhưng mà không biết là chú có biết là Phương Anh hiện tại Phương Anh ở đâu không? Hay Không biết, chú không biết, mà gia đình cũng không biết, nó cũng không nói. Nó như thế rồi, không nói gì cả, nó chỉ. Tại vì là Thực ra là chú không ai liên lạc với nó. Chú không ấy, mà chủ yếu là cô. Đấy, hai mẹ con nói chuyện với nhau đi, nhưng mà chỉ được có mấy lần thì lâu không thấy nữa. 집 나간 건 혹시 아시는지? chú có biết là bạn khi bạn sang Hàn thì bạn không ở với chồng mà bạn đi ra ngoài rồi không, thì chú có biết không ạ? Chú không được biết. Chú không được biết. Chú tưởng là bây giờ là ở bên đấy là ấy thì vẫn ở bên nhà chồng chứ đi đâu mà mấy nhỉ? Mà cũng chẳng biết là nó ở bên đấy, nó chẳng bảo là vẫn ở nhà chồng thôi chứ còn có ấy đâu. Vẫn bảo là mấy vẫn ở lần nhà chồng. thế xong mấy lần ấy xong rồi là lâu nó không thấy nó liên lạc lại nữa. 안타깝게도 거짓말인지 정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성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모른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정말 대학교 교수가 맞을까요? Như cháu được biết là chú hiện tại bây giờ chú nghỉ hưu rồi hay chú vẫn còn công tác rồi chú? nghỉ hưu rồi. Chú giảng viên ở cái trường cao đẳng đó. Trường cao đẳng cháu nghe nói là gần đây có nhiều trường lắm. Chú ở bên trường nào hả chú? Chú bên trường cơ giới. Cơ giới, vâng, ở ngay đây. 근방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여성의 아버지. 주변 지인들의 확인 결과 전문대학의 교수는 그렇게 엘리트 집안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Hôm nay tụi con với tới đây để hỏi thăm gia đình nhà mình ạ. Vâng. Ra là nó cũng không nói về cái chỗ ở của nó, ở nhà chồng ấy thì cũng chẳng biết, bởi là ấy thôi, chứ nó chỉ nó báo của con ở đây thì vẫn cứ ấy, ra thì nó cũng chán. Thế thôi, còn chủ yếu là nó liên lạc với mẹ nó không liên lạc với chú. Vâng, vậy là hiện tại là Phương Anh với cô là vẫn liên lạc, nhưng mà chú thì không. Nhưng mà lâu là cũng không có liên lạc với mẹ nữa. 나중에 연락 오면 혹시 그 좀 연락 좀 해주시면 안 되냐? Không biết là nếu mà Phương Anh mà có liên lạc lại với gia đình hay với cô chú thì cô chú có thể liên lạc báo với bọn cháu được không ạ? Tại vì là Sẽ nói lại với nó. Vâng. Đấy, rồi là sẽ bảo nó về nhé. 자, 연락 할 수 있으면 일단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남편한테 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Dạ vâng, vậy thì con cảm ơn chú ạ. Vâng, con cảm ơn chú.
사실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